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 별거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인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도 내 종목은 이제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종목 장세가 되었다, 테마 장세가 되었다, 개별 종목 장세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2020년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상승 때 대형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대형주가 쉬고 있는 과정인데요. 대형주가 쉬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을 잃었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테마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올라와서 지금은 위쪽에 쉬고 있는 동안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올라온 종목을 잡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 있는 종목을 잡아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려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내가 잡았는데 되게 안 갑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표를 뽑았는데 결국 내 차례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내가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떤 테마가 어떤 순환매 순서를 통해서 어떤 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갑자기 유산균 테마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테마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보안주 이야기 계속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보안주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잡아놓기만 한다면 지수가 옆으로 가든 말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식음료 파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내 순서만 기다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좋은 기업을 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 현혹되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남양유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남양유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듯 테스나 시가가 뜨고 솟구쳐 올라가는 듯 테스나 결국 음봉으로 빠지면서 2%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뉴스가 뭐였습니까? 불가리스죠.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동물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불가리스 모두가 먹는 거 아닙니까? 유산균 모두가 요구르트 잘 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치를 통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고 있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유산균을 접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실험을 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불가리스로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뉴스에 현혹돼서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 속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산균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유산균을 파는 회사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당,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역시 유산균 테마로 오늘 2.7%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저렇게 남양유업처럼 올라갔다가 빠진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굳이 유산균 테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유산균 테마 중에서 유산균을 잘 파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유산균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이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대원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더 갈 거야, 이야 미쳤어. 그러니까 와 날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왜? 카카오페이지 인수와 카카오페이지 상장 그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웹툰 시장이 뭔지도 잘 모르고 웹툰을 잘 이용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일단은 사고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고점에 사서 물리는 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역시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잠시 볼까요? 봅시다. DNC 미디어가 I죠. DNC 미디어를 보도록 합니다. 역시 이런 것도 어제 급등하고 올라오니까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어떡하나. 지금 이런 때 내가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겠어라고 사시는 분들 다 물려 계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물리셨어요. 잘 속으셨고 아주 지금은 물려 계시는 게 정말 당연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왜 이렇게 물리는 건가라고 보면 뉴스에 속아서 그런 거죠. 내가 뉴스를 알았을 때는요. 이미 뉴스가 전 국민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내가 HTS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가 된 겁니다. 전 국민이 여기 사고 싶어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DNC 미디어. 지금 여기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손님이 들어온 겁니다. 장사해야죠. 뭘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자리겠죠. 비싸게 팔아먹고 수익을 내고 싶은 자리인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팔지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고 있다는 게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매매가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 물론 다음 테마가 뭘까요? 라는 게 항상 궁금한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식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김치 하면은 대상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치랑 대상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대상 보시게 되면은 실적 1,200억대에서 올해는 작년 1,700억대로 매출이 늘었고요. 거기서 1,800억대까지 지금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00억대의 매출이 지금 1,800억까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에 지금 뭐 하는 회사인가 쭉 봤더니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 그리고 햇살 담은 간장도 있지만 밑으로 가보니까 종갓집 김치로 유명한 기업이죠. 자, 종갓집 김치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산균 테마를 굳이 잡아야 되겠다면 굳이 올라가고 있는 남양유업 불가리스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김치를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살 뿐입니다. 왜? 주가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기다릴 생각이 없으니까 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바이, 사서, 웨이트, 기다려서 셀해라. 기다림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다릴 생각만 있다면 사서 기다리는 게 뭐가 나쁜 기업이죠?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기업인가요? 더 사면 되는 기업 아닙니까? 뭐가 나쁜 기업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와 제가 하는 투자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저는 기다릴 생각이 있어서 기업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기다릴 생각 없이 빨리 수익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매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물리는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점에 와 있는 종목도 많고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이 출중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기업 상황에서 종목을 살 게 이렇게 많습니까? 아직도 넘쳐납니다. 사야 될 종목,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돈이 없을 뿐이기 때문에 내 종목 하나 골라서 사놓고 그게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리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발휘한다면 역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어떻고 저런 시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매하는 방식만 바꾸신다면 시장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그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만 4천 원에 30%요. 21만 4천 원에 30%요? 네.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노베이션이 전고점에서 쭉 내려오길래 그 악재가 너무 많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그 시점에 아마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전기 쪽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사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아유 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신 거군요라고 할 텐데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아서요. 악재가 다 나온 것 같아서요. 그냥 다 떨어진 것 같아서요라고 했으면 운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차이가 뭔지 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주식을 수익을 냈을 때는 왜 수익을 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뭐가 크냐면 이 매매는 수익으로 둘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알고 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수익 냈지만 다음에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엉터리로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차이가 크겠죠, 그죠? 네.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예, 분석을 하고 수익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이 종목은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산 거라면 진짜 차트를 이제 잘 보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한 자리예요. 20만 원에서 21만 원 자리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거든요. 네네. 악재랑 상관이 없이요. 네네. 2차 전지랑 상관이 없이요.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 매매할 때는 이런 자리는 매매해봄직한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자리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님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악재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볼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호재라든지 악재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망은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겨내는 것이 기술적 매매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네. 위쪽으로 여기서는 시세가 올라갈 수 있어요. 말씀하셨던 어떤 악재 해소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또 호재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그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이게 네. 지금 갭으로 떴어요. 그죠? 네. 갭으로 뜨게 되면은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지금이라고 한다면 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26만 원 무너질 때는 익절가 수익을 다 챙기는 자리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아, 네. 어때요? 이 감사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전망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했죠. 그죠? 네네. 차트를 보고 매매하러 들어왔으면 차트 보고 매매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대응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인프라코아요. 어떤 거요? 두산 인프라코아. 투산 인프라코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300원에 30%요. 비싸게 사셨네요. 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좋다 할 때 사셨죠, 그죠? 예, 좋다 소리 나온다고 샀는데 그때가 조금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그냥 홀리신 거예요. 속으신 거고. 좋다고 할 때 사면 그것도- 항상 비싸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주식이라고 하는 현재 것은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내가 분석을 해서 사야 돼요. 이 차이 굉장히 큽니다.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시게 되면은 남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사시는 거고요. 내가 좋아질 거라고 분석을 하는 종목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투자인지는 본인 스스로도 파악이 가능하시죠, 그죠? 그 이후로도 좋은 1, 2, 3개월 동안 네. 앞으로도 뭐 많이 좋을 것 같다, 좋아진다, 이게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거예요. 이 4,000원짜리, 며칠- 5,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며칠 11,000원에 사신 거 아닌 거예요. 어떤 며칠 거요?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뜨던데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봤는데 안 되네. 네, 기다려도 안 됩니다. 비싸게 사시면요. 네. 좋다고 해서 사시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우리는 장사꾼들입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장사꾼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면 됩니까?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하고 남들이 좋다고 했을 때는 비싸다 이 말을 지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엔 물릴 수 있지만 다음번에 안 물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예, 현대건설하고 계속 이래가지고 예. 뭐 제 말을 듣지 않으시는군요.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여기서 기술적 자리로 봤을 때는 1,2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차트,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탈출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매도 안 하시고 가져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저점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1,200원 무너질 땐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요? 네, 1,200원 무너질 때 손절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그 방송도 잘 보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예, 안 그래도 멘토님이 보안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보안주를 하나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아우, 저 애간장이 타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좀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타요. 무슨 종목요? 이글루 시큐리티라고. 이글루 시큐리티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높아서 혼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혼낼게요. 뭐 혼날 게 뭐 있어요? 6,850원에 10%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점을 잡으셨어요? 아니, 멘토님이 보안주가 이제 연말에, 예?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연말에 보안주 관련해서 잘 보라고 해서 작년 연말이었지 올 여기 4월에 사람 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고3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고3 때 공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3 때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고3 친구들이 에이 몰라 하고 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환갑잔치 돼가지고 고3 때 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 수능 봐야 되겠다. 용기 자체는 되게 멋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기회를 많이 놓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주를 사놔야 되는 시기는 작년 올라오지 않았을 때 보안주를 사놓으란 거예요. 왜? 제가 왜 저기서 좋다고 했냐면 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아니, 것 같은데 제가- 안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사라 했던 거지 올라갔을 때 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아니,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요. 3개월 된 건 자랑 아니에요. 네, 주식은 3개월이니까 초보라는 제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그 순간 실전이고 저랑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고 시청자님도 비싸게 팔고 싶고 돈 많은 사람도 비싸게 팔고 싶고 세력들도 비싸게 팔고 싶고 초보도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죠? 예. 누구나 다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여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싸게 팔지만 누군가는 비싸게 사게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말은 절대로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용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핑계거리예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초보가 아니어야죠. 오늘 당장이라도요. 그러면 제가 초보를 비켜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점에 안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라오고 나면 끝난 거예요. 문현진 멘토가 3개월 전에 좋대했든 2개월 전에 좋대했든 한 달 전에 좋대했든 그때가 좋았던 거지 지금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 뭐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네, 손절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예. 이글루 시큐리티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진 않았고 연말까지 뭐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지 않았을 땐 연말까지 가져가면 한 번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뿐인 거고요. 예.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나요? 예.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초보인데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초보라도 알아야만 하는 게 안 올라갔을 때 사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안 올라갔을 때 안 올라갔을 때 사야 한다. 사야 한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내 걸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셨다고 하더라도 혼날 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게 시청자님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는 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밑으로 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6,200원짜리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안주는 이제 시작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지켜보지만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시작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죠? 예. 그건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이. 맞아요.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비싸게 산 내 탓이구나 하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힘듦을, 고통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5,000원, 5,2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때 내려갔다고 했을 때 나쁜 건 아닙니다.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시간은 정말 많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뺏기기 싫다 하면 6,200원대 손절하셔야 되고요. 시간 뺏겨도 예. 좋다라고 하신다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5,000원대 또는 5,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먼 훗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비싸게 산 잘못이죠, 그죠? 예. 네, 비싸게 사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만 잘 들어주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시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했다가 다시 매매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보안 관련주보다는 식품 관련주가 요즘은 좋아 보인다는 조언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 LG고요. 105,500원에 비중 8%입니다. 아, 이제 본전 거의 다 와가네요. 네네. 네, 역시 비싸게 사니까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나는 본전이에요. 그죠? 네. 비싸게 사면 안 되겠다는 게 딱 그냥 느껴지나요? 네네. 비싸게 산다라는 말은요, 여기 살 때는 비싼 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가 비싼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네요. 좋다는 종목만 피하면 비싸게 사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네, 명심하시면 네. 좋겠고, LG 네. 요즘에 지금 좋다고 합니까? 안 좋다고 합니까? 좋다 그러네요. 그럼 비쌀 때입니까? 쌀 때입니까? 비쌀 때. 네, 비쌀 때 들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래 이제 팔까 싶어서 지금 멘토님한테 맞아요. 비쌀 때는 그냥 매도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흐름이 끊기진 않았어요. 그죠? 자, 네네. 지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TV 보고 계세요? 네, 네,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안 갑니다. 맞습니까? 보이세요? 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뭔가 안 가요. 이럴 때 뭐 하면 되냐면 매도를 하시는 거고 이럴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얘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가요? 안 가는 중인가요?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지켜보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번처럼 안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네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팔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좋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나 봐요. 좋다고 네. 하니까요. 근데 더 비싸게 사는 또 좋다고 생각해서 또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네. 아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이상 가지 않을 자리. 지난번에도 10만 5천 원, 11만 원 되니까 안 가죠, 그죠? 네네. 이번에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면 쌍봉을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이번엔 여기를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좋다고 지금 홀려서 속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고맙습니다. 나에게 수익을 줘서 12만 원 제가 팔겠습니다 하고 12만 원 이상에 팔면 돼요. 아, 네. 시장은 속이거나 속거나입니다. 속이시는 분이 되겠어요? 속는 분이 되겠어요? 속여야 되겠어요. 네, 제가 속인 건 아니고 우리가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린 잘못 없어요. 비싸게 산 사람들이 잘못이지. 네. 네, 올라갈 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HN. NHN이고요. 네, 71,250원에 네, 50%입니다. 71,250원에 50%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이제는 사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오늘 낙폭이 너무 심해서요. 좋은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 삼겹살 좋아하세요? 네. 삼겹살 좋아하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소소. 그래요?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야채 샐러드라든지 야채 샐러드 좋아요. 뭐 닭가슴살 샐러드나 연어 샐러드, 뭐 야채 샐러드 다 좋아하시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샐러드가 있는데 샐러드를 시켜 먹으려고 했더니 어떤 식당 가서 봤는데 12,000원이래요. 네. 자, 근데 12,000원에 먹으려고 했더니 샐러드 싱싱하고 너무 좋은 거고 괜찮아 보이는데 5,000원에 세일합니다. 아우, 싸서 안 먹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싸니까 좋은 걸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기회가 생기면 그걸 먹겠습니다. 그죠? 네. NHN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런데 개인이니까 조금 약간 제가 그게 왜 확신을 그런지 가지고 아세요? 샀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많이 이렇게 사서 그래요. 떨어지는지. 많이 사니까 떨어지면 물려있다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조금 샀으면은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데 뭐가 나빠요, 그죠? 네. 근데 좋은 기업을 샀는데 비중을 50% 샀다 그럼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럼 네. 시청자님은 싸게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물렸어요, 네. 안 좋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NHN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행을 주는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손절하고 싶고 3%만 밀려도 걱정이 되고 무서워요. 그건 기업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많이 산 것뿐인 거예요. 욕심을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줄이시게 되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 65,000원쯤 내려가게 되면 더 사면 되거든요. 다시 저기쯤에서 65,000원이나 그 이하에서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서 50% 늘려놓으면 내려가면 100%까지 비중을 늘려야 돼요. 네. 그럼 너무 알겠습니다. 부담되겠죠, 그죠? 네.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은 기업을 샀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일비하지 마세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원인 머티리얼즈를 워닝 머티리얼즈요. 네네.
36,8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32,800원이요? 6천. 46,000요? 예, 6,800원.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예, 예. 일단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비싸게 올라가고 있고 좋다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 애기를 볼 때 네. 애기를 딱 보고 있으면은 애가 곧 울겠다 안 울겠다라는 건 애가 약간 표정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애가 울 수도 아이,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막 울먹울먹거리거나 예, 막 예. 이렇게 눈이 막 그렁그렁거리기 시작하면 울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울기 전에 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울고 있는지 맞히는지는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죠? 네. 울지 않는 사람이 이거 뭔가 울 것 같다라는 신호를 받는 건 좋은데 우는 사람이 멈추는 줄 알았더만 또 울 수도 있고 계속 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네. 왜 해드리냐면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걸 맞추는 건 되게 쉽고 그런 매매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올라가고 네. 있는 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글쎄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되게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맞아요. 모릅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청자님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매매가 되게 어려운 매매예요.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 매수하시게 되면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기선 단타를 네.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순발력이 좋아야 됩니다. 판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결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요? 좀 더 이해가 생각을 됐나요? 잘못했죠. 예. 네, 저는 시청자님이 어울리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안전한 매매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는 대응 네. 잘못하면 까딱하면 물려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대응은 매수했었던 자리가 그냥 본전이에요. 그죠? 네네. 본전 이하로 내려갈 때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수익 예. 내는 것보다 손실 안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 노리지 마시고 손실 안 나는 네. 걸 먼저 기준을 잡으세요. 36,800원 이하로 빠지면 나는 무조건 손절한다라는 개념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냥 마음껏 파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다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36,800원짜리가 안 무너진다면 위쪽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네, 39,000원짜리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는 실적도 좋은 회사고 회사가 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랑 이런 데가 약간 위기가 오고 있는데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아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으나 시청자님은 그 가능성에 현혹되지 마시고 얼마를 기억해라고요? 아. 6,800원 밑으로 빠지면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됐나요? 저는 이제 뭡니까? 저는 반도체가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예, 예, 보는데 아니요. 오늘 예, 처음 이건 되게 어려운 전화했습니다. 질문이네요. 그 대답이네요. 제가 네. 보기에 일단은 제 방송 많이 보세요. 좋다고 할 때 제일 비싼 겁니다. 아, 오늘 예. 방송 상담 내용 중에 아마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비싸다. 수십 번, 아, 수천 번, 예. 수만 번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비쌀 때 사시면 수익 날 가능성보다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유화를 매수했는데요. 네, 비중은 15%이고요. 네. 금액은 31만 6,500원이거든요. 왜 사셨을까요?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좋다고 읽어보고 구매했거든요. 읽어보셨어요? 네. 그 재무제표도 한번 봐보고 했는데. 네. 일단 좋아요.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왜 살까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방송에서 아마 재무제표 봐라, 이런 걸 많이 읽어봐라 이야기 들으셔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올라온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좋아서 올라온 거지 여기서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시청자님 읽으신 거는 읽어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우리가 네. 해야 되는 일은 그걸 미리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작년 실적 좋다라는 거 분기마다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읽으니까 좋아서 여기보다는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싸지 않을까 싶은 건데 아니에요. 안 싸요. 아,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네. 앞으로 어느 정도나 조금 더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방금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아기 이야기 비유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그 비유 듣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없나요?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기서 더 속는 사람이 있을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전 국민 앙케이트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들한테 설문지 돌리면서 대한유화가 비싸더라도 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네. 많다면 올라갈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네.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심리적인 것과 수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죠. 없어요. 그냥 단순히 분위기가 어떨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를 네.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지가 되고 이렇게 밑으로 밀려가지고 뭐 28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버티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버틴다는 말은 여기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고 그냥 팔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하락되겠죠. 하락되겠죠. 그걸 보고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그러면 네. 지금 대한유화는 그런 걸 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본전할까? 이게 아니라 얘는 밑으로 네. 빠져가지고 29만 원 무너지게 되면 내려가는 거니까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버텨주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가져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35만 원까지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런 기술적인 차트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됐어요. 네, 그럼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대응 감사합니다. 못하면 물려요. 네네. 네, 나쁜 기업은 감사합니다. 아닌데 여기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거나 또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출렁임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네. 초보분들에게 권유해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지만 저는 초보분들이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되게 말 한마디에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존경합니다. 아유,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에코마케팅을 20%에 27,600원에 작년 9월인가 매수를 해갖고 여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수익도 안 나고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회사가 네? 인기가 없나 봐요. 아니요, 인기가 되게 많은데 비싸게 사는 사람들만 많고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인기가 없는 대체를- 종목이 아니라 인기가 대단히 많고 좋은 기업이라서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뿐인 것이 이제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 많아지게 되면 떨어지는 게 일인 거예요, 얘는. 좋은 예. 기업이라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년에 10cm씩 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키가 작았고 2학년 때 작았고 3학년 좀 작았는데 매년 10cm씩 크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 50대 있으면 키가 5m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죠? 우리 기업도 네. 성장이라는 게 가다 보면 한계라는 게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도 멈추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코 마케팅 나쁜 기업 아니에요. 실적 많이 올라온 기업 맞아요. 이게 실적도 지금은 매출도 600억대에서 2천억대까지 이렇게 3배가량 올라왔거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160억대에서 589억 그리고 올해는 7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야. 앞으로 올라가서 10년 뒤면은 7천억이 되어 있고 20년 뒤면 7조가 되어 있고 300년 뒤면은 얘는 7경을 보고 있는 회사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좋아서 올라온 주가가 몇 프로냐면은 저기 5천원대부터 지금 27,000원까지 5배가 올라왔거든요. 영업이익을 예. 보면 5배가 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영업이익은 됐습니다. 3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주가는 5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컸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 얘가 영업이익이 700억 내서는 안 되고 1,000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예.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이해는 됐습니다. 네, 주가를 비싸게 사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놓으면 올라가는 건데 좋다고 하는 기업을 비싸게 사놓으면 물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기대감, 거품이 이만큼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빼면 저는 기업의 적정 주가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굳이 본전 근처인데 오랫동안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25,000원짜리 무너지면은 여기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요거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9개월 기다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의미 없는 기다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차트가 반대로 돼 있는 거 한번 잡아보세요. 밑에 있는데 실적은 좋아지고 좋은 기업들 그런 거 사놓으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잡아서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본전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주가가 막 급등하고 올라가요. 막. 네.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건 저는 무너지면 손절하거나 정리하시는 게 맞고 3만 원 정도까지는 흐름상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